손흥민의 미친 플레이에 그를 막아선 일본인 풀백의 굴욕적인 수비 장면이 일본 축구계에게 절망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다수의 매체들은 손흥민을 상대한 일본의 풀백 마이쿠마 세이아가 손흥민에게 완패했다고 일제히 보도하면서 마치 어른과 어린애가 하는 경기 같았다고 보도하며 절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축구 팬들은 그래도 명색이 유럽 리그에서 뛰는 프로 선수인데 어떻게 저렇게 손흥민에게 일방적으로 농락을 당하는 거냐고 한숨을 쉬며 언뜻 보면 손흥민의 플레이가 별것 없는 것 같은데 반복되는 손흥민의 돌파를 도대체 왜 못 막는 거냐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양발 드리블을 하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손흥민 플레이를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양발도 양발이지만 손흥민은 최근 더 훌륭한 무기를 장착했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들이 저런 어이없는 플레이를 펼치며 망신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을 막아선 일본인 풀백 마이쿠마의 굴욕적인 장면들 풋볼 매거진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14일 오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에이지 알크마르를 상대로 2024-25 유럽 축구 연맹 유로파 리그 16강 2차전에서 손흥민의 미친 맹활약 덕분에 합산 스코어 3대2로 이기며 유로파 8강에 합류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몇몇 팬들 사이에 주목을 받았던 경기 관전 포인트는 손흥민을 막는 알크마르의 오른쪽 풀백인 일본인 수비수 마이크마 세이아와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알크마르와의 16강 1차전에서 토트넘의 수비 불안으로 계속해서 알크마르에게 밀리는 경기를 해 손흥민에게 아예 찬스가 연결되지 못하는 모습이었지만 일부 네덜란드 언론과 일본 매체들은 마이크마가 손흥민을 완벽 봉쇄했다는 어이없는 아전인수격 보도를 쏟아내어 국내 팬들을 불편하게 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알크마르는 이날 경기에서도 역시 오른쪽 풀백의 일본인 수비수 마이크마를 선발로 내세워 손흥민을 또다시 막아낼 것이라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전반 초반에는 마이크마가 손흥민이 왼쪽을 침투해 골문 쪽으로 크로스를 올리는 것을 막아내며 알크마르가 손흥민을 막으라는 특명을 부여한 마의 전술이 적중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상대가 자신이 사이드로 빠지는 것을 집중적으로 막는 듯하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 플레이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리는데요. 손흥민이 낮은 지역까지 내려와 공을 받으려고 하자 마이쿠마는 손흥민이 뒤로 돌아서지 못하게 접근하지만 손흥민은 이것을 역으로 이용 중앙으로 공을 절묘하게 돌려놓으며 마이쿠마를 완전히 따돌려 이것을 지켜본 많은 축구 팬들의 감탄사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손흥민은 마이쿠마를 완벽히 제친 후 페널티 박스 안으로 진입해 슈팅까지 해보지만 결사적으로 막아서는 알크마르 수비진 2명의 수비 블록에 막혀 골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그 이후 마이쿠마가 사이드로 돌파해 들어가는 패턴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쪽만 막으려고 하는 것을 간파하고 중앙으로 공을 치고 들어가는데 완전히 허를 찔린 마이쿠마는 손흥민을 따라가다 동료와 충돌하는 어이없는 플레이를 해 알크마르 팬들을 당황시켰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은 마이쿠마가 자신이 사이드로만 빠질 것이라고 예측한다는 것을 간파했다고 말하면서 손흥민을 좀 얕잡아보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쿠마는 앞선 여러 장면에서 이미 손흥민에게 압도를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 20분경 손흥민을 중앙에서 밀착 마크하던 것을 풀고 오버래핑을 하려고 토트넘 진영으로 전진하는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이렇게 되자 손흥민 앞에 광활한 공간이 열리고 이것을 본 손흥민이 미친 압박을 시도 상대의 공이 끊어지면서 솔랑케에게 공이 연결되면서 토트넘의 선제골이 터집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언뜻 보면 손흥민이 느닷없이 전방 압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마이쿠마가 자신을 마크하던 것을 풀고 위로 올라가자 상대 공간이 비는 것을 보고 전력으로 압박을 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알크마르가 손흥민의 밀착 마크를 풀면서 그 대가를 치렀다고 말했습니다. 알크마르는 자신들이 준비한 전술을 손흥민이 솔로 플레이로 간단히 뚫어버리고 선제골을 만들어내자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이날 경기에서 대참사가 날 것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손흥민의 미친 맹활약의 시작에 불과했는데요. 토트넘은 중앙에서 공을 끊어내고 이것을 연계해 결국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에서 공을 잡는데요. 마이쿠마과 동료 선수들은 손흥민을 필사적으로 막아서지만 손흥민은 이것을 메디슨에게 패스해 두 번째 골을 만들어버립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전반전에 슈팅을 좀 하니까 마이쿠마는 손흥민이 좋아하는 위치에서 또다시 슛을 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슛을 할 듯한 동작을 하자 뛰어서 손흥민의 슈팅을 막아서려 하지만 손흥민은 이것을 역으로 이용 메디슨에게 패스를 넣어 상대 수비를 바보로 만들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일본 팬들은 정말 창피하다고 말하면서 슛도 안 했는데 지금 저렇게 펄쩍 뛰어서 공을 막다가 제쳐지는 것을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는데 일본 축구의 망신살이 뻗친 격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마이쿠마 역시 자신의 경기력으로 손흥민을 막는 것이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파울을 해버리는 더티 플레이를 해 이 장면을 본 많은 국내 축구 팬들로부터 실력이 안 되니 가라데 축구를 하는 거냐라는 조롱을 듣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마이쿠마의 이런 더티 플레이는 오히려 손흥민을 자극 마이쿠마를 또다시 가지고 노는 플레이를 펼칩니다. 손흥민이 왼쪽에서 또다시 공을 잡자 마이쿠마는 반드시 맞겠다는 필사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손흥민을 막아섰지만 손흥민의 뒤로 뛰는 스펜스에게 패스를 내주고 이것이 중앙으로 연결되며 세 번째 골이 터집니다. 알크마르는 세 번째 골이 터지며 합산 스코어가 3대2로 뒤집어지자 알크마르 감독은 모니터를 보며 손흥민의 미친 활약에 넋이 나간 표정을 지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양발 드리블이 이번에도 마이쿠마를 완전히 속였다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돌파를 해들어가며 중앙으로 공을 몰고 들어오는 패턴만 머릿속에 있던 마이쿠마는 손흥민이 뒤쪽에서 돌아 들어오는 스펜스에게 예상치 못한 순간 패스를 연결하자 중앙으로 치고 들어올 것이라 예상하며 공이 방향 반대쪽으로 뛰는 어이없는 플레이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일본 팬들은 앞선 여러 장면은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었다고 어이없어 하면서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라는 것은 인정한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손흥민이 주는 패스 방향 반대쪽으로 뛸 수가 있나? 진짜 보다 너무 굴욕적인 장면이라 TV를 꺼버리고 싶은 심정이라며 마이쿠마의 플레이를 황당해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단순히 양발 드리블을 하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막기 어렵다고들 알고 있지만 그것은 손흥민의 플레이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말하면서 최근 손흥민이 보여주는 플레이를 자세히 보면 상대의 타이밍을 뺏는 속임 동작들이 훨씬 정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뜻 보면 양발 드리블에 속는 것 같지만 손흥민이 패스를 하기 전에 미세한 속임 동작들을 하기 때문에 더욱 방향을 예측하지 못하고 허둥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마이쿠마는 손흥민의 양발 드리블에 완전히 농락당하면서 세 골을 헌납. 결국 보다 못한 알크마르 감독은 후반 80분경 마이쿠마를 교체하고 공격수를 투입해 동점골을 노려봤지만 노력은 허사가 되었습니다. 결국 마이쿠마는 이날 평점 5.5점이라는 충격적인 성적을 기록하며 굴욕감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이날 경기를 지켜본 일본 축구계는 손흥민의 양발 드리블에 마이쿠마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말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공을 몰고 달릴지 그리고 어떤 동료에게 패스를 할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플레이를 손흥민이 하고 있다. 손흥민을 막아선 마이쿠마가 어린애 같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허둥대는 모습은 일본 축구의 굴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구독 및 멤버십 가입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풋볼 매거진이었습니다.